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로와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실행 공부를 영상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업 실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비즈니스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와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직접 성장시키는 두 가지 단계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단계인 비즈니스 실행과 성장의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죠. 조직 구성을 하고 인력 관리 만들어야 되죠. 팀 세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접 사업 아이템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실행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 시장을 진입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성장하고 확장하고 이런 것들로 순서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복잡한 어떤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또는 학과를 운영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 모으고 실제로 뭘 만들 걸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의 단계에 따라서 하는 것,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생산을 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오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품 생산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품질 관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운영과 비용 관리. 자, 오늘은 세 번째, 운영과 비용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운영과 비용 관리는 어떤 챕터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운영의 방법. 되게 그럴싸한 얘기 같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용 관리의 원칙. 자, 비용과 관련된 건 돈 얘기죠. 비용 관리의 원칙. 여러분들이 용돈을 하나 쓸 때도 어떤 관리의 원칙이 있는 분이 있고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계획된 어떤 툴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개발 비용을 관리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과정이나 서비스를 구축하고 완성하는 과정, 혹은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해서 목표하는 결과물을 출시하는 과정들은 대부분 한순간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개발 일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라는 짧은 단어의 과정 속에는 상당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변수, 여기 영어로 하면 베리어블이 되죠. 어쨌든 이런 변수,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화의 어떤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예외 상황들도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가 동원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목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이라는 관리의 방안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 본 강의에서는 개발에 적용되는 운영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기법과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로 제조의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게 되는 방법 중에 생산 방식을 최적화하는 운영 방식으로 MTO라는 방법과 MTS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뭐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MTO는 Make to Order라는 말의 약자인데, 이런 뜻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긴 만드는데 오더에 따라서 만든단 말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에 맞춰서, 해당 주문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건 재고를 최소화하는 거죠. 주문받은 만큼 만드는 거니까 재고가 거의 생길 수가 없죠. 재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주문 생산하는 거. 자, MTS는 거의 반대입니다. MTS는 Make to Stock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스탁은 어떤 물품의 어떤 단위, 이런 개념을 좀 쓰는데, 어쨌든 미리 재고를 유지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스탁별로 만들어 놓고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재고에서 제품을 출고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납품 기간이 단축되겠죠. 주문 받으면 바로 보내면 되니까 쌓아놓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가 아무래도 향상이 되는 겁니다. 만족도가.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은 객관적으로 논할 수는 잘 없어요. 사실은 어느 게 더 좋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두 방법의 극단적인 차이는 우리 사업의 현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한쪽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복합적인 활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 주문만 받아서 하려고 하면 공급기간이 우리 특히 요즘 같은 특히 한국 사람들 더 그렇죠. 빨리빨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전혀 다른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업종에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 뭐가 있냐면 CI/CD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Continuous Integration이라는 게 있고 지속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Continuous Delivery 라고 해서 계속 연결성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냐면 CI/CD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과정을 자동화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코드를 통합하고 테스트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배포하는 방법론을 말하는 건데 이런 방식이 제대로 체계가 잡히면 개발자들은 아주 작은 단위로 자주 코드를 막 업데이트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빠르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사실은 예전에 소프트웨어가 그냥 패킹화 돼가지고 CD로 찍어서 낼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엔 대부분의 모든 서비스가 2000년대 이후로는 다 온라인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쓰다 보면 서비스가 변경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막 서버 내렸다가 다시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비스가 엉망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 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객들한테 최신 기능하고 버그 수정이 빠르게 적용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론을 제일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우리가 참 이 넷플릭스는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이런 식의 방법 개발론들을 굉장히 잘 쓰는데 고객 반응에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넷플릭스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 방법인 거죠. 이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개발의 운영 방법론이 있겠지만 핵심 개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개발 운영의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개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된 개발 프로세스의 결과물에 기대하는 것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훌륭한 품질과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장소에서 원활하게 제공 가능한 유통의 완성까지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용 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좀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먹는 장사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호감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이 방송에서 여러 영세한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조언을 막 전하고 이런 것들을 저 또한 집중해서 잘 많이 들었었어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분한테. 방송이 이렇게 거듭되면서 반복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방송을 통해 백종원 대표가 알려준 성공의 비결임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그분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의 원가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최적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노하우를 전하는 과정을 매번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와 함께 중요한 것으로 고민하는 것은 음식의 당연한 얘기지만 맛이었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최상의 맛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원가 산정과 최적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본 이 프로그램이 주는 노하우였던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의 단계에서 개발의 과정이 필요한 여러가지 중요한 업무 중에 백종원 대표께서 알려준 것 같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바로 비용을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어떤 기업이 매출은 아주 훌륭한데 나중에 정산해보니까 순이익이 너무 불실하거나 또는 뭐 손실이 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쿠팡 같은 회사입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벌어가는데 맨날 적자가 났다는 적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상장도 되고 했는데 초기에 엄청나게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제조업인 경우에는 생산의 과정,
이 과정에서 비용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되게 많이 다수 발견됩니다. 비용이 잘 관리돼야 되는 것은 생산 외 분야에서도 필요한 거지만 사업의 주된 비용이 소비되는 생산과 개발의 과정에 대한 비용 관리는 너무나 중요한 업무인 겁니다. 기업이 비용을 관리한다는 것을 무작정 제한해서 절약한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앞서 음식점 얘기에서도 설명했지만 필요한 퀄리티, 맛을 얘기하는 거죠. 퀄리티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반드시 투자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을 하나 공급받더라도 품질이 검증된 고가의 제품과 저렴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 때 비용 관리 측면에서는 옳은 선택은 비싸더라도 품질이 검증된 부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적인 판단입니다. 이걸 바로 투자와 비용을 잘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싸다고 선택하는 바보짓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이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서 비용 관리의 원칙은 최상의 퀄리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최적의 원가 산정과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발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의 단계에서 비용을 관리하는 중요 업무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업무가 원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계산해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같은 고정비와 유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그 비용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업무가 제대로 된다면 개발 예산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원가 절감을 위한 업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원자재나 부품, 심지어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가능한 얘기가 되는데 대체재나 새로운 기술 등을 활용해서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거나 비용의 구조를 아예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소재에 대한 글로벌 정보에 굉장히 밝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여러가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내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보면 엄청난 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코로나 시국에 반도체를 비롯한 수많은 부품들의 원가가 요동을 치면서 전 세계 제조기업들이 원가 관리에 전쟁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가 관리와 절감의 노력은 기업에게 필요한 중요 업무인 것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전시 행사장을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찾는 이유도 바로 이런 새로운 정보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 세계의 많은 전시회를 가봤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전시회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면서도 제대로 활용하는 법들을 잘 모르시는데 혹시나 나중에 제가 학교에서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가르쳐 드리고 싶긴 합니다. 아무튼 원가를 절감하는 기법 중에는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품질을 유지하면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론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 로직은 뭐냐면 불필요한 항목이나 개선 가능한 비용 부분을 찾아서 최적화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해진 비용의 집행 원칙에 따라서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을 분석할 필요도 있는데 알려진 비용 분석 기법 중에는 ABC라고 불려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ctivity Based Costing에서 활동 기반 분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좀 어색하지만 활동 기반 비용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별 비용을 분석하고 비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일련의 여러가지 비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개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비즈니스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들었던 비즈니스의 원리인 최적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투자 컨디션을 튜닝하는 목적으로 개발의 비용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